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답정너 경선이 아니냐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결과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 겁니다.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합니다.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자, 방금 확인한 영상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결국에는 오늘 새벽 사퇴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오늘이 마감인 후보 등록 날짜에 맞추느라 부랴부랴 결정을 해서 새로운 후보를 뽑은 겁니다. 자, 후보, 총선 한 지역구의 총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참으로 많은 말들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수진 후보님의 사퇴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당대표 결정사항입니다.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에 의거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습니다. 국민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께서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흔쾌히 그 뜻을 수용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검증된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당선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요. 지금까지 우여곡절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결정 과정 화면으로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인데요. 우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경선에 앞서서 전역평가 하위 10%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30%의 감산을 일단 받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후보, 지금은 사퇴를 했죠. 경선을 벌입니다. 정봉주 후보의 승리가 됐죠. 그런데요, 곧바로 불거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른바 막말 논란이었습니다.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논란이 가셔지지 않아서요.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보로 조수진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역시 하위 10%, 30% 감상 그대로 유지되고요. 조수진 후보는 신인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25% 점수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요. 전국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이례적인 경선 룰이 적용이 됩니다. 자, 결과는 조수진 변호사의 승리. 그런데요. 변호사입니다. 과거 변론,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을 다수 변호한 게 큰 논란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지적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은 오늘 새벽에 사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후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박용진 의원에게 3번의 기회 줄 수 없다. 배제한다는 걸 일찌감치 오늘 오전에 당 관계자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맥락과 맞게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략 공천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정봉주, 조수진 그리고 결국엔 한민수. 그 과정에 모두 경선 대상자, 경쟁자는 박용진 의원 이상이었어요. 결국에는 한민수 대변인도 결국은 친명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지 왜 이렇게 경선 절차를 자꾸 거쳤냐. 이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명이라고 지칭하는 한민수 대변인을 내려보냈다면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죠. 이거는 사천이죠. 근데 이런 지난한 과정들, 말하자면 공천, 강북, 순환사잖아요. 예. 이런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여러 번 경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민수 대변인이 결정이 됐느냐. 이건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들을 계속 거치잖아요. 예. 처음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결선이 됐고 정봉주 후보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후보가 어떤 막말 논란이 일어난 것도 예를 들면 이게 누가 의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서 예.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예. 당에서 공천을 취소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전략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조수진 후보와 또 박용진 의원 그 후보를 다시 한번 또 경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보면은 여러 가지 룰들을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예. 경선을 시스템에 의해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보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낙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후보 등록 시간을 거의 뭐 한 7, 8시간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 예. 거잖아요. 경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결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는 3번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안타깝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받은 분을 다시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는 것은 강북을에 대한 그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타점자를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예.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미 1차, 2차 그리고 여러 번의 이제 경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예. 타점자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것들이 당원들의 어떤 당심과 민심에는 반한다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제가 추가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죠. 사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조수진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약간 거취 문제에 대한 사태에 관련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전격적으로 사퇴한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정봉주 후보 역시 과거의 어떤 발언 논란 그렇다면 공통점은 정봉주, 조수진 후보 모두 과거의 어떤 행적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사퇴 현상에 몰린 거거든요. 자, 그럼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는 후보에 대한 검증 자체가 문제 아니었냐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요.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지요. 예.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들을 검증을 할 때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한나라의 장관을 청문회할 때도 정말 그 검증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후보의 많은 부분들을 다 검증했으면 좋겠으나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쳤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묻고 공천을 취소하거나 예. 또 그 후보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당에 본인의 거취를 예. 얘기했을 때 당이 좀 안타깝지만 그걸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보면은 최근에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공천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여론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국민이 판단하시기에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여론이 딱 찬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후보가 3번째 어떤 판단 만에 결정이 됐거든요. 자,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거야말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후보가 결정되는 거 말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스템 공천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되려면 낙선자 또는 당선자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당선자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낙선자를 정해놓고 한 거죠. 낙천자.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만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제 그 경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제 이승훈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이 그 경선 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승훈 변호사가 아마 조금 힘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을 보내놓고 힘을 잔뜩 실어줘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사실상 이겼는데 진 거죠. 하위 10% 감산 때문에 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조수진 의원이 들어오는데 정봉주 의원은 배제된 뒤에 조수진 의원이 선택되게 된 배경을 보면 원래 바로 지명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명돼서 2명이 경선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20여 명 중에 이것을 선발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께 기회를 준 게 아니고 박용진 의원이 기회를 찾은 거예요.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한민수 대변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떨어졌죠. 그렇다면 왜 떨어진 한민수 대변인은 올려줄 수 있고 그 당시에 스스로 찾아 올라온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2번의 기회를 준다, 3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 선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 지명한 게 아니라서 따라서 결국 뭐냐면 박용진 의원만큼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계속 서울 강북을의 민주당 공천 결과 나올 때마다 그럼 박용진 의원은요? 이 질문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이 쭉 한눈에 정리되는데 이렇군요. 일단 현역평가 하위,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선 자체를 시작한 거예요. 감점을 무려 30%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사퇴했죠. 근데 당의 입장이 차점자 승계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차점자는 바로 박용진 의원. 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와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이 투표 참여하는데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데 70% 비중입니다. 여론조사는 빠져버렸어요. 일반 여론조사는. 그리고 강북을 당할 권리당원 30%. 전국 당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룰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을 공개해줘. 조수진 후보도 몇 퍼센트 받아서 이겼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굳이. 자, 그리고요.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 가지 뒷말도 나오는데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으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당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일찌감치 뭔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도 뒤따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등록이 마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경선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차점자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연 누가 받을까요? 최수성님? 한민수 대변인. 김용태 전 의원님? 민주당이 제정신이면 박용진이 받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제정신이면 박용진 후보가 못 받겠죠. 김용태 전 의원의 저 분석이 의미심장하네요. 제정신이 제정인데 그 주체가 다르긴 하네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약간 그런 맥락인데 지금 정치권 일가에서 이번 민주당의 강북을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른바 박용진 배제 작전이다. 이걸 규정하면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맞죠. 박용진 의원이요. 구중구포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중구포는 9번 쪄서 9번 말리는 게 구중구포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그래픽으로도 봤습니다만 거기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총 9단계를 거쳤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민주당이 하위 10% 감산폭을 20%에서 30%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실제로 하위 10%에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하니까 바로 기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3인 경선을 붙이면서 그 당시까지는 처음으로 이 강북을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감산폭 극복이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한테 1차 투표 결과를 안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는데 차점자 승계를 안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전략 경선을 하면서 이 전략 경선에 박용진 후보의 30% 감산을 그대로 또 적용합니다. 그걸로도 불안했는지 전국 권리당원 70%가 강북을에 살지도 않는데 전국 권리당원 70%를 투표인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그 퍼센티지 낭독했잖아요. 투표율을 다 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용진 의원을 확인 사살함으로써 이 구중구포의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수분은 날아갔지만 내용물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찜통에 집어넣은 것이 오늘의 마지막 박용진 의원의 공천 폐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중구포 9번 찌고 9번 말렸다. 지금 그냥 조목조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관계자가 아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특히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각각 신당을 만들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분석과 지적을 곁들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을 자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지요. 각 단계마다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박용진 의원을 잘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깝죠. 아마도 당권이나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짝을 잘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이 사실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지역 관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 그를 꼭 쳐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한 민주당의 그 계속 파생된 어떤 그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견을 얘기했던 사람을 쳐내는 행보다. 자, 뭔가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후보도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는 다 시간이 지나서 끝나버린 상황인데, 그런데요, 오늘 서울 강북을에 후보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입장을 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석현 새로운 미래 뭐랄까 이제 후보라고 할까요? 강북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박용진 의원의 고귀한 뜻을 받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보 등록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고귀한 뜻을 받들겠다. 새로운 미래 소속이잖아요. 자, 오늘 새로운 미래의 박원석 책임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 이제 강북을 후보가 되셨는데 박용진 의원은 다른 당 의원인데 그 뜻을 받들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뭐 강북을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금도를 넘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석현 부의장께서 출마 결심을 한 것 같고 저도 오후에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리고 이른바 친명 뭐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천 파동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그런 금도를 넘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석현 부의장도 민주당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또 박용진 의원과도 뭐 공사적으로 모르지 않은 관계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무슨 도움을 받겠다 이런 취지를 하기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정상화에 관한 그런 의견을 같이 한다. 혹시 민주당 나와서 같이 가자 뭐 이런 그 뜻은 아니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 생각이 없다는 게 확고하고 때문에 뭐 박용진 의원한테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나와서 날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이 강북을 공천이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비정상적인 정치의 단면, 비정상적인 공천의 단면, 비정상적인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석현 부의장이 출마하면서 정치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과 나는 뭐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박용진 의원을 안타까워하거나 또 박용진 의원의 그 처지를 동정하는 지역 내 여론도 상당히 있을 거고 강북 의뢰 그 유권자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저는 화가 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강북을 도대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문제 있는 후보들을 거듭 뭉쳐나면서 거듭 후보를 갈아치우고 거기서 이제 재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상당한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해왔던 박용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후보가 안 되도록 룰을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북을의 상식적인 유권자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강북을 그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심정 이런 것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석현 부의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늦게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내일부터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게 준비되지 않은 예상하지 않았던 그 공천이고 출마이고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북을 선거를 어떻게 할지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강북을 지역 후보가 되신 건데 아마도요. 강북을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을 뭔가 잡고자 하는 포석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네요. 요 내용 관련해서 송영훈 자문위원께는요. 지금 이게 엄청난 약간 우여곡절과 내용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전략공천으로 한민수 대변인이 됐어요. 그 과정에 박용진 의원은 계속 등장했거든요. 경선 때마다 그 이후마다 등장했는데 이번 이 과정이 이낙연 대표대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경쟁자의 싹을 잘라보려고 한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진짜 싹이 박용진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싹이 잘린 겁니까? 아니면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인 체급만 커진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의도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 싹을 잘랐다고 보긴 어렵죠. 박용진 의원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핍박 서사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고 향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언제냐인 거죠. 지금 이번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친명 일색의 당 그러니까 명주당이 됐기 때문에 과연 포스트 이재명 체제라는 것이 잠깐만요. 명주당은 뭡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명주당인 거죠. 민주당이 아닌 명주당으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예. 그래서 명주당이 됐기 때문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저 박용진 공천 파동의 당장의 수혜자는 국민의힘의 박진웅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 지금 강북을 유권자들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연속해서 정봉주, 조수진 이렇게 하자가 있는 후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뭘로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공천을 심판하려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우여곡절 속에 일단락이 일단 됐습니다. 후보가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